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김치는 한국 전통 음식입니다. 이제는 김치가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강조하며 말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치가 맛있고 특별한 음식이기는 한데 중국과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뺏으려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며 김치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러한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주장이 모순된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백신으로 인해서 일본의 부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의 김치 주장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두에서 파오차이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놀랍게도 파오차이보다 김치 이미지가 더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 백과에서 파오차이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기원 논란 부분에서는 한국의 김치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해졌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이두 백과의 파오차이 문서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 잠금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주장이 황당한 것이 구체적 사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옛날부터 절임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한국의 절임 채소인 김치도 중국에서 건너간 것이라는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보다 더 일찍 문명이 시작된 이집트의 문화가 중국으로 건너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목적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김치도 중국의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모든 억지 주장이 동북공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주장이 굉장히 모순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가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제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기사입니다. 당시 황구시보는 사드 배치를 비난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김치 먹고 혼미한가? 라는 글을 써서 오히려 김치가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에서는 한국의 김치, 삼겹살 등의 음식도 먹지 말자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 한국 출장편에 나오는 김치 때문에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인들이 트집 잡고 있는 것이 김치의 본고장, 한국 김치는 레벨이 다르다, 김치는 절임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라는 교훈 같은 기분 등의 말입니다. 시각을 달리해서 들어보면 마치 중국을 겨냥한 듯한 뉘앙스로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국인들이 놀랄 만한 일본인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일본인 관광객이 뽑은 한국 상품 10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위는 요술버섯입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데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촌스러운 디자인이 일본인들 눈에는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2위의 양말, 3위가 다시다, 4위의 스틱커피, 5위 스테인레스 반찬통, 6위로 몸빼 바지가 선정됐습니다. 편한 데다가 역시 디자인이 예쁘다고 합니다. 7위 김, 8위 뚝배기, 9위 수저 세트, 그리고 10위에 김치가 꼽혔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에 오면 김치를 사갑니다. 그런데 중국에 갔다고 김치를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김치는 주식과 같은 것입니다. 김치볶음밥을 김치찌개와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김치만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치 냉장고가 존재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고문서들에서는 김치에 대한 수많은 사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김치의 99.9%가 중국산 김치입니다. 국내 김치 수출량보다 5배나 많이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치로만 해마다 450억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치 종주국 한국보다 중국이 더 많이 김치를 수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먼저 국산 김치를 이용하는 것이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특히 일본의 돈 있는 부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역에 성공했다고 국가 차원에서 잔치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염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의 기원 조사를 앞두고 유가족들의 입막음 작업을 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 시작된 것으로 예상되는 우한의 시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웨이보에 코로나 항문 검사를 마친 허베이성 스자창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펭귄처럼 엉덩이를 뒤로 뺀 채 뒤뚱거리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검사,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코로나 검사라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의 정확도가 높다는 이유로 항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문 검사 마친 스자창 주민들 표정이라는 검색어는 웨이보 인기 검색어에 올랐지만 대부분의 관련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편집되고 조작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조차도 긴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중국에 춘절이 오게 됩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고향에 가지 말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춘절 기간 중국 내에서 연인원 기준 17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40% 정도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동기 대비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고향으로 가지 못한 중국인들이 많은 데다 해외여행을 가던 수요도 국내로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면 그동안 중국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부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짜 백신이 유통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가짜 백신은 지난해 9월부터 만들어 고가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당들은 검거됐지만 이미 외국에까지 반출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에도 팔려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갑자기 떠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업 CEO를 포함한 부유층에서 중국 백신을 몰래 들여와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흘러가는 정황으로 봐서는 가짜 백신일 확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 일본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